그래서 예전에 인터넷에서 그런 예.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못생긴 동물일수록 멸종이 빨리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제 옆에 지금 나와 계신 분은요, 저희 양서파충류 협회 이사님이자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의 애완동물학과 또 교수님을 겸하고 계시는 우리 문대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실요 약간 지금 딱딱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이제 또 양서파충류 관련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또 이 얘기는 한 번쯤은 꼭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어렵게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양서파충류 관련해서 또 국가적인 법안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파충류 양서류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일단 그 법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작년에 이제 발의됐던 법안 중에서 법안까지는 아니고 위에 생태계 위해종 그 관련해서 한번 이제 문제가 좀 있었죠.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키우고 있는 볼파이턴이나 블루텅 스킨크 그리고 이제 비어디 드래곤 같은 종들이 환경 위해 우려종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사실 많은 이제 마니아들 사이에서 공분이 좀 일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서 왜 이게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필요를 했고 이제 그 부분은 좀 빠졌습니다. 아 맞아요. 그게 그때도 진짜 논란이 됐었는데 이 동물들 아예 수입을 막는다고 했었나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사실 근데 비어디 드래곤이나 블루텅 스킨크 이런 동물들은 굉장히 대중적으로 키워지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대중적이다 보니 수비량이 가장 많고 그래서 건드리기 좀 쉽다고 이거를 제한을 시켜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네, 동물을 길러 보시면 사실 그런 동물들이 우리 국내 겨울을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절대 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보면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유기된 개체들이 많은데. 이런 동물들이 야생에 이제 풀려졌을 때 우리 이제 야생 생태계에 교란을 줄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 사실 그 점은 너무 이제 연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제외를 시켰는데 아직까지도 좀 비단 볼 파이턴이나 블루텅이나 비어디를 제외하고도 납득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에요. 네.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외래종을 연구하시는 게 아니고 국내종을 이제 위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래종에 대해서 좀 지식이 부족한 것도 있겠고 지식이 부족하기보다는 좀 이해가 좀 부족하시지 않으셨나.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생태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동물들을 굳이 집에서 왜 키워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좀 이걸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단순한 취지로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이정미 의원실에서 발의한 동물 택배 금지법과 야생동물 보호법. 사실 법안만 보면 굉장히 좋은 법안이에요. 그렇죠. 일단 택배 금지라든지 일반 택배 이런 거는 저도 좀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 또한 이제 동물을 이제 택배로 보내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법안만 봤을 때 그 동물 택배라는 범위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서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보내는 대한통운이나 그런 이제 우리가 보내면 하루 정도 지나서 받는 택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이제 문의한 결과 모든 형태의 택배를 다 금지하는 거였어요. 고속버스 택배나 지하철 택배, 퀵으로 주고받는. 그래서 약간 그건 좀 특이한 것 같은 게 동물을 입양할 때 차를 가지고 어디 어쨌든 거리가 있으면은 동물을 싣고 가지고 오는 거랑 고속버스 택배랑 솔직히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을 때 최소한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가서 앵무새죠? 그 동물을 직접 보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가다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긴 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또 아무래도 이제 지방 사는 분들은 네, 어려움이 그렇죠.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졌을 때 좀 저희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네. 사실 이제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제 동물 보호론자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동물들을 기르는 것 자체를 좀 약간 학대의 개념으로 보시기 때문에 아예 파충류 양서류 기르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그분들은 거죠. 네네 반려동물 개, 고양이나 이제 토끼, 뭐 기니픽, 뭐 패럿 그런 종을 제외하고는 근데 그건 또 애매한데요. 개, 네. 고양이 말고 기니피그, 토끼 그런 네. 걔네는 또 포지션이 애매한데. 네, 그런 동물들이 이제 반려동물로 이제 근데 포함이 걔네는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되고 네네. 누군 아니고. 그런 동물들이 이제 반려동물 보호법에 또 예. 이제 접촉을 받는데 그 나머지 동물들은 이제 야생동물로 규정을 해가지고 야생동물 보호법을 또 만들었어요. 야생동물에 대한 정의도 또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넓은 범위인데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이런 양수파충류도 지금 이제 그 법안에서는 야생동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법을 만들 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봐서 네. 이런 산업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의 좀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저희 동물을 키우기도 하고 분양도 하고 뭐 유통도 하고 수입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이 업종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많은데 네. 그런 사람들은 전혀 배제하고 네. 그런 사람들의 입장과 의견은 배제하고 그렇죠. 지금 보호 단체의 의견만 듣고 이 법안이 네.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법안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이제 감성적으로 네. 접근을 하다 보면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과 모든 게 좀 좀 이제 그렇죠. 너무 괴리되면 안 되니까 너무 이상적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명 운동도 벌이고 했었는데요. 저희 입장은 뭐냐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네. 이 법안만 봤을 땐 좋은 법안인데 왜 너네는 반대 서명을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는 그 반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서로 보완하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의 의견도 같이 좀 그렇죠. 들어줘라라는 의미였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점에 그렇죠. 찾아가고자 하는 건데 그렇죠. 오히려 그쪽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만들 테니 너희 지켜라라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 마인드 자체가 이런 동물을 기르는 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동물이 좋아서 키우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범법자나 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으로 매도당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아직 그거는 진행 중이어서 일단 이제 이정미 의원실 측에서도 토론회를 이제 열어주시기로 했으니까 우리 의견이 좀 반영이 돼서 이제 법이 좀 더 다듬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이제 입장도 네네. 들어주겠다 그렇게 그렇죠. 나온 거구나. 네. 그러면은 네, 좀 더 우리의 의견에 피력할 수 있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 택배 금지법이 완벽하게 다 뭐 네. 우리 입맛대로 맞춰질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네. 이제 조율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협회 측에서 나가나요? 그쪽? 네, 그렇죠. 우리 입장을 이제 양서파충류 네네. 협회가 양서파충류를 키우는 애호인들의 입장을 그렇죠. 대변하는 그래서 이제 대변을 하는 거죠. 굉장히 귀중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희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예. 상황인 거고 네. 이제 이사님들이 실제로 이런 생물을 뭐 분양하거나 그렇게 저희가 직접적인 산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제 저희가 관여가 돼 있으면 저희 좀더 말이 객관적인.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사실 그런 일을 자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네. 입장에서는 네. 그 전에 이런 동물에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동물 뭐 사육사가 되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있고 동물에 대한 이제 관련된 네. 직업에 대해서 네. 관심 갖고 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동물이라는 거는 누가 억지로 좋아해라 해가지고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이게 나도 모르게 좋아하게 되는 맞아요. 대상들이다 보니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법안들이 좀 정확하게 마련이 되고 네. 해가지고 사실 전문가 집단을 많이 양성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주목부구 방식이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한쪽의 목소리, 동물 보호에 그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그렇죠. 동물 보호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쪽 관계자들이 동물 보호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 이쪽 자체적으로도 우리도 좀 더 동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고 동물을 실제로 진짜 아끼고 동물을 위해서 엄청 투자하면서 키우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진짜 막 그 어떤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자극적인 것만 먼저 해주고 막 약간 밀수나 동물 네네. 그 조그만 페트병에 담겨서 그런 네. 부분들만 막 포커스를 맞추고 강조해가지고 이쪽 산업에 비하하고 이런 게 그렇죠. 참 저는 그거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실제로 개 고양이도 강아지 고양이도 지금 뭐 아직도 농장도 있고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 단면만 보고 모든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이제 면과 암이 있는데 네. 빛과 그림자가 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어제도 이제 뉴스에 그런 일이 나왔었죠. 그 저도 그 뉴스 보고 너무 충격을 네, 받았어요. 많은 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좀 이제 공부를 사는 뉴스였는데 네. 사실 뉴스를 이제 드라이하게 보면 사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멸종 위기종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느끼는 멸종 위기종의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아 지금 멸종 위기종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그 사이테스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들이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사이테스라는 개념이 사실 멸종 위기종을 보존하자는 개념보다는 네. 이제 멸종 위기 동식물들을 이제 거래에 관한 이제 국제적 협약이거든요. 아 멸종 위기종들 네. 거래에 대한 국제적 협약. 그렇죠. 사이테스 1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간의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원래는. 아, 그리고 1급은요? 이제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목적이 뭐가 있냐면 학술용이나 연구용. 주로 이제 동물에 전시되는 그런 동물들. 예. 이제 사이테스 1에 지정되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그 사실 말을 하면 야생 상태에서도 개체수가 굉장히 적은 애들이에요. 서식지도 감소를 하고 있고 개체수도 적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종들. 네. 그래서 뭐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이나 뭐 유인원들 그리고 뭐 그런 동물들이겠죠. 네. 근데 이제 사이테스 2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이제 애완용으로 흔히 기르고 있는 양서 파충류 같은 경우는 사이테스 2에 포함된 종들이 많죠. 네. 근데 그 종을 보면 사이테스 2는 상업적 거래가 허용이 되는 종이에요. 전 세계적인 그 협약이죠, 그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대신 이거 거래를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예. 무분별하게 거래를 하게 되면 2 같은 경우도 원처럼 올라갈 수 있으니 거래를 좀 제한을 두자. 예. 그래서 쿼터라는 걸 대서 예를 들어서 이구아나를 수출하는 국에서 뭐 1년에 몇만 마리만 수출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그런 쿼터를 정한 거죠. 무제한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보호하기 네네네. 그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들을 하긴 하는 거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많은 지금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멸종 위기종이라는 그 포커스 때문에 사이테스 1을 오해를 하시고 예. 사이테스 1이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것처럼. 그때 뉴스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사이테스 네네. 1 그 방사거북만 초점을 맞춰갖고. 예. 자, 근데 사이테스 1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누대에 거쳐서 예. 번식이 된 개체들 같은 경우, 예. 인공 번식이 된 개체 같은 경우는 투에 준해서 분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최근 얼마 전에도 방사거북도 그렇게 수입이 됐었고, 아,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아시안 아로와나라고 해서 용이라고 불리는 물고기 같은 경우도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분양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너무 광범위하게 또 이제 동물보호단체 입장에서는 멸종 위기종이라는 그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이런 동물들이 막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제 여론을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국내법으로 양도 양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쵸. 그게 또 약간 튀겨요. 이것도 이제 네. 사이테스라는 게 국가 간 거래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게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법안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규제나 있긴 하지만 그 사이테스 종의 인공개체 거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양도 양수 서류를 작성하고 이런 거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관련 공무원 예.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너무 이제 주먹구구식이다 보니 네. 사실은 양도양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간략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불법이 기승을 부릴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제 그 과정을 좀 거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밀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이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다 그러면 굳이 밀수를 할 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 그쵸. 거고 또 시장 안에서 서로가 감시가 되겠죠. 사실 동물 보호라는 것도 이제 법의 이제 그 테두리 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제 캠페인이나 그런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무책임하게 생물을 단순히 살아있는 장난감이나 장식품 정도로 모으는 행위나 아니면 이제 환경이 갖춰져 있지도 않는데 그냥 단순히 이쁘다는 마음으로 네. 사는 것 같은 것들은 사실 이제 기르다가 식중나면 되팔거나 네.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거는 그렇죠. 비단 양서 파충류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캠페인으로서 맞아요. 계속해서 이제 운동을 해서 좀 성숙하게 끌어올리는 게 맞지 아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법으로 막아야 된다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개인의 자유권이고 그렇죠. 이제 사이테스가 이제 멸종 위기종이긴 하지만 네. 이제 그 동물 보호론자들 같은 경우는 네. 걔네들을 이제 판매를 아예 금지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하지만 네. 종 보존의 역할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뺐어요. 아, 사이테스, 그러니까 예, 진짜 이 얘기도 중요한 것 같은데, 사이테스 종들을 지금 키우는 사육행위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네. 네, 얘기를 해보죠. 지금 이제 야생동물 보호단체 분들이나 이제 동물을 이제 기르는 거, 야생동물을 기르는 거 반대하시는 분들 논리가 예. 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야생에서 살아야 되는 야생동물인데 굳이 예. 왜 인간의 예. 공간에 들어서 살아야 되느냐. 예. 그들은 자연 사는 게 맞다. 네. 사실 그 논리도 맞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거는 동감을 하지만 지금 야생동물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서식지 파괴죠, 감소거든요. 그쵸. 네. 사실 그건 진짜 중요한 건데, 개체수들이 네. 야생에서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이 동물 애호가들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사실 이런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도로 만들고 터널 뚫고 산 깎고 아파트 짓고 이래서 서식지가 파괴되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그쵸. 희생을 당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인간이 아예 사라지지 않는 한 그거 안 되는 건데. 사실 이제 그런 이제 보호론자들 논리라 그러면 사실 지구상에 인간이 없어지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고. 그쵸. 근데 이제 이런 동물들을 기르는 게 정말 그들의 이제 개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분명히 야생에 잡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종 보존의 역할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에서 그런 네.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못생긴 동물일수록 멸종이 빨리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이언트 판다 같은 경우는 네.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 근데 그 동물은 만약에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벌써 그 지구상에 사라졌을 동물이에요. 근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왜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독특한 외모, 그쵸. 중국에서만 서식한다는 그런 장점. 귀여운 외모가 또 그리고 그렇죠. 큰 역할을 인간들에게 했죠. 마음에 많이 어필이 됐죠. 맞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이제 애완용을 길러진 양서 파충류들 같은 경우도 네. 이런 번식법이나 그런 것들 연구하는 분들이 어떤 대단한 학자들이나 연구진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동물을 기르고 싶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동물을 기르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그쵸. 마니아들이 번식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됐고 이런 매니아들이 없었으면 어쩌면 아예 관심조차 없었을 그런 그렇죠. 어떻게 동물들이 보면 많잖아요. 학자들은 과거에 이런 생물들이 지구상에 있었다 정도의 기술이었겠죠. 아, 근데 이런 매니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또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집 안에서 손쉽게 이제 번식을 할 수가 있고. 그쵸. 그럼 또 그런 지식들이 실제 야생에 있는 개체수를 늘리는 데에도 그렇죠. 영구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쵸, 그렇게 그쵸. 번식해서 어떤 예. 산업적으로 뭐 산업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또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는데 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렇게 나가면 좋은 건데 막연하게 야생동물을 잡으면 안 돼. 아니면 그 서식지 보호해야 돼. 네. 그 논리로만은 좀 힘들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더 어떤 방향으로 동물들을 보호하는 게 맞는가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좀 더 진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감정적으로만 그렇죠. 아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소위해 보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게 타협해 나갈 수 있으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아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양서 파충류가 애완동물로서 국내에 이제 도입된 지 그렇게 역사가 길지가 않잖아요. 지금 거의 정확히 올해가 19년이니까 1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00년도를 맞이해가지고 네. 이제 그 전에 뭐 붉은 기거북이나 이구아나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때 그런 동물 말고 이제 뱀해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이런 애완용 뱀들이 처음 수입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뭐 비어디드 드래곤이나 네. 블루텅이나 그런 동물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 지금 이제 19년이 됐는데 네. 근데 어. 그 기간 동안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이런 부분에 대한 토의는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그렇죠. 뭐 이건 단체가 있었다도 그렇고 사실 동호회 활동 위주로 했었는데 네. 사실 그때도 이제 인원도 많지 않았고요. 항상 네. 이제 소수였어요. 양습파충이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진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커지고 만큼 있죠. 네. 이런 자꾸 뭐 학대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업 뭐 택배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말들이 지금 나오는 단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이 우리 산업도 해외에 이미 정착을 많이 했잖아요. 양식파충류 사육도 그런 것처럼 이제 점점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업인데 네. 그냥 무조건 이거를 먼저 막아버리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진짜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러니까 저희들 안에서도 좀 자정의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동물을 기르는 데는 굉장히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많은 책임감도 노력이 필요하고 필요하고. 책임감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수업 시간에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네, 여러분들은 동물과 같이 살고 싶습니까? 예. 아니면 동물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요. 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 저도 어릴 때부터 동물을 키우다 보니 네. 인간관계가 매니아들하고 굉장히 많이 엮여 있다 보니 네. 친구들 집에 가보고 동물 기르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제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네. 굉장히 이제 어디 발 딛기가 힘든 것도 있거든요. 사실. 맞아요. 동물이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뭐 쌓여있다든지 너무 악취가 심하다든지 왜 이렇게 동물을 키우지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같은 매니아들이 같은 보기에도, 매니아가 볼 예. 때도 이제 일종의 호더 개념인 거죠. 네. 오더 예. 네, 그래서 그 집안에 가보면 너무 이제 악취가 심해가지고 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사실 애완동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동물을 기르는 목적이 다양하겠지만 네. 내 삶의 질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기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 동물을 키움으로써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의 삶의 정서적으로도 질. 또 그렇죠. 안정을 얻고 예, 여러 가지 근데 장점이 이제 있죠. 오히려 그 동물 때문에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서 좀 우리들끼리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네. 나도 편안하고 동물도 편안할 수 있는 공간, 쾌적한 환경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좀 연구도 하고 맞아요. 이런 캠페인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짜 이제 진짜 파충류 샵들도 저도 진짜 근데 그게 좀 더 연구가 되고 달라진다고 느끼는 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청계천 가면 솔직히 되게 네. 이제 그 동물을 판매하는 환경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생기는 파충류 샵이나 이런 데들 가보면 막 동물 하나하나 비바리움에 꾸며서 넣어놓고 이런 모습들이 네. 좀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는 한 것 같다고 저도 느끼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비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동물들 좋아해서 뭐 새, 물고기, 개, 고양이, 뭐 파충류까지 맞아요. 키웠는데 사실 이제 새도 그렇기도 하고 네. 이제 호불호가 강한 그 갈리는 동물들이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양수 파충류인데 네. 제가 처음 이제 이 동물들을 기르기 시작한 게 뭐 이제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그리고 거기 동물시장에서 처음 이런 양수 파충류를 많이 기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문제는 같은 방을 쓰는 친구들이 그런 동물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파충류는 충분히 혐오스러울 수 있는 동물이에요. 맞아요. 예. 저는 이제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꾸며주고 이걸 기르는 게 멋진 일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비바리움이었고 진짜 교수님 댁 갔을 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런 대상들을 이러니까 좋아할 만하다라는 소위 말하는 그쵸. 비매니아들이 보기에도 네네. 진짜 멋있고 이래서 이 동물을 키우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그리고 있게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청소해 줘야 되고 사실 비바리움이라는 게 한 번 꾸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비바리움은 이제 유지 보수가 맞아요. 관건이거든요. 그 안에서 계속 뭐 식물도 자라나게 되면 이제 교체도 해줘야 되고 네. 생물들한테 영양도 없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인데 그걸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걸 재밌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재밌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번거롭다고 인정을 하지만 네네. 그 내가 힘들고 번거로운 과정도 즐거움으로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즐거움으로 생각하면 사실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동물을 그냥 보고 즐기기만 할 거면 굳이 집에서 키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배설물 치워주고 먹이주고 그럼 이제 번거로운 과정을 맞아요. 하고 났을 때 애들이 잘 먹고 잘 자라는 모습을 봤을 때 더 마음이 네,
맞아요. 네. 왜냐면 개고양이도 그렇잖아요. 사실 개고양이 키우는 게 마냥 즐겁다고만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막상 키워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키워보셨지만 네네네. 엄청난 진짜 그 뒷바라지와 애기를 키우는 정성으로 동물을 그렇게 키워야 되고 네. 또 심지어 그 동물과 헤어졌을 때 그 슬픔, 감정적인 그런 것도 겪어야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파충류 양서류는 키우는 사람들 태도 자체도 네. 그 정도 개고양이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그 동물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진짜 이기적인 마음에 가져와서 대충 키우다가 네. 죽이고 버리고 이런 게 너무 만연하지 않았나. 네. 그런 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주의를 해야 되고. 네. 아, 오늘 이렇게 양서 파충류협회 이사도 그리고 서울 연희실용전문학교 애완동물학과 교수직에 겸직하고 계시는 우리 문대준 교수님과 함께 대화 나눠봤고요. 오늘 진짜 너무 유익한 얘기 많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제 이제 바라기는요. 앞으로 좀 더 이런 건전한 좀 토이들이 우리 애완동물 또 우리 파충류 양서류 사육에 대한 그런 이제 건전한 토이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또 한번 출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 교수님과 함께 준호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